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에 먹으면 좋은 먹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는 수분이 약 95%로 칼로리는 낮아서 포만감을 높여준다고 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는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전분 분해 요소와 지방 분해 요소가 풍부해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이런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그중 보건 분야에도 큰 변화를 주면서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주체가 의료인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질병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헬스케어와 접목해 고도화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요. 일상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와 건강검진, 치료 기록 등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개선을 위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회사, 이곳에서는 현대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업력 10년의 광고 마케팅 회사인데요. 작년에 유전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현재는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한 1:1 맞춤 헬스케어 솔루션을 런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이 즐겁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고객도 우리의 서비스를 좋아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민 대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디지털 광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질병적 문제를 예방하는 얼리케어 신드롬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가였던 유전자 검사의 가격 장벽이 낮아지고 피검사로 인한 불편함이 단순한 타액 채취로 쉽고 빠르게 진화해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유전자 회사가 앞다투어 유전자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콘텐츠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에 직접 유전자 검사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출시한 솔루션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국내 유전자 검사 기관 어떤 곳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등록하면 이를 풀이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선천적인 유전 정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가족력이나 생활습관, 개인 관심사에 대한 문진을 통해 환경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준다는데요. 먼저 앱을 다운받은 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 후 유전자 검사 상품을 구매한 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앱에 유전자 결과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자신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세부 항목 보기를 통해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맞춤 관리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건강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식품영양학과 교수진이 참여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추천 및 비추천 음식 정보를 알려주며 이외에도 의사, 헬스 트레이너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술한 깊이 있는 정보 콘텐츠를 웹툰과 카드뉴스, 요리 영상 등 보다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준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용자가 어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유전자 검사 외에도 개인의 식습관이나 가족력까지 고려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회사와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회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유전자에 대해 알기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저희만의 귀여운 캐릭터도 제작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건강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유전자 검사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이용해 즐겁게 건강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맞춤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서비스인데요. 향후에는 개개인의 보다 다양한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순한 정보 제공 외에도 맞춤 식단이나 운동 처방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발음인데요. 영어를 오래 공부했지만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영어 발음을 구사하면서 누구나 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종과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더 많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스펙 중 하나로 인식되며 많은 사람들이 유창한 영어 실력에 대한 선망을 바탕으로 높은 학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과는 비례하지 않는 국내 영어 교육 과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 영어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영어 학습법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직접 개발한 영어 학습법으로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모니카 김 대표. 한국인이 영어를 할 때 자주 실수하는 콩글리시 발음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글리시 발음을 하면서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원어민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음 기호의 도움을 받아서 발음 연습을 하고 또 그 발음을 기억해서 씁니다. 그러나 그 기억한 발음은 안 쓰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단어를 읽을 때 자음은 그대로 있는데 모음은 여러 형태의 소리들로 자음을 발음을 하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음 발음을 정확히 하게 되면 원어민의 근접한 발음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음은 여러 형태의 소리들로 복잡하게 서로 엉켜 있는데요. 그 소리들을 단계별로 학습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영어를 읽게 되고 또 현지인들과 비슷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이 됩니다. 특별히 만들어낸 다양한 자음 모음을 가지고 쉬운 영어 학습법을 만들어 원어민의 언어 습득 원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영어의 발음을 한글의 자음 및 모음과 연계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기초가 부족한 학습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며칠간 열심히 배우면 누구나 팝송을 들리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영어를 배운 최소은 씨 같은 경우 간호학과 학생으로 전공책을 볼 때 의학 용어가 많아 읽기 힘들어 고민하던 차에 모니카 김 대표의 영어 학습법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의학용어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니카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읽기가 정말 수월해졌고 또 읽기가 되다 보니까 회화에도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의 병원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또 다른 수강생인 74세 김순희 씨는
어렸을 적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후회를 하다가 지금은 모니카 김 대표의 영어학습법을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공부에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70이 넘었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했었는데 모든 것은 좋은 성적으로 받았지만 영어에서 탈락을 해서 영어를 다시 시작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찾던 중 모니카 김 영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부터 구입을 해서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하고 계속 배우면서 지금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 평소 건강과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워킹맘 최가령 씨 역시 모니카 김 대표의 영어학습법을 접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영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통문장을 외우고 또 단어도 외웠었는데 긴 문장은 읽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모니카 김 대표님의 영어 방식을 알게 되었는데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인해서 특허를 내셨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서서히 또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지금 가르쳤는데 너무나 잘 따라하고 너무나 재미있어 합니다. 자, 시작. 엄마 먼저 할까? 응. 알았어. 최가령 엄마 씨는 시작. 그동안 모니카 김 대표에게 배운 영어학습법의 원리부터 응용까지 차근차근 아이에게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에.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손을 할까? 이. 오는 마. 아. 원래는 영어 공부가 좀 어려운 것 같았는데 엄마가 알려준 방식대로 공부하니까 뭔가 긴장감도 풀리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영어를 배우고자 할 텐데요. 이제는 암기식 교육이 아닌 영어를 읽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영어학습법으로 보다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발음으로 읽고 쓰며 영어를 제대로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개발한 특허받은 학습법은 다양한 모음의 소리를 정확히 알고서 쓰게 되면 콩글리시 발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해오던 학습법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학습자가 단어를 읽을 때 이미 강세 위치에 따라 모음 발음이 변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학습자는 직접 단어를 만들어서 읽기 때문에 단어 읽기가 빠르고요. 또 읽게 되니까 소리가 들려서 들리는 대로 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미국식 발음으로 근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도 어떻게 하면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산학협력을 통해서 미래 산업에 대비한 현장 적합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 경제가 대두되면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 경제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 자본으로부터 지식과 기술로 이동하게 되면서 창조 경제 생태계가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조 경제의 원천이 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인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창조 경제의 성패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살리고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미래 인재 양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창조경제 구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은 인격과 기술이 겸비된 전인교육이라는 건화기념을 세워 수많은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데요. 특히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혁신 지원과
현장 적응력이 높은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산학연 공유업업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비전을 세우고 산업체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또 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업업 기반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기업협업센터 간 초연결을 통해 산학연 협력, 글로컬 혁신을 창출하는 학생 주도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링크 3.0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꼭지 중에 하나가 기업의 가치 창출과 연계하는 ICC, 그러니까 기업협업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협업센터는 각 대학마다 특화된 분야를 선택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 또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메타 디자인 ICC라고 하는 세 개의 ICC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의 ICC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대학이 운영하는 하나의 ICC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링크 3.0 참여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공유와 협업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공유 협업이 교수와 산업체만의 어떤 주도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으로 메타 ICC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총 9곳의 대학교 학생들이 공학과 콘텐츠, 디자인 중 한 개 분야를 선택해 운영 성과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한다는데요. 공학 분야에서는 탈착식 발판형 문 개폐 장치와 기업 협업센터 운영 기반의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실습 교육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콘텐츠 분야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법 분석을 통한 공용화 매뉴얼 개발과 트레이닝 및 마사지 기기 연계, 그리고 기업 홍보 영상 제작에 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도입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이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고 질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군사용 드론 개발과 미용 틴닝 가위, 그리고 XR 콘텐츠 기반의 기능 구현 및 브랜드화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를 했다는데요. 이게 발표할 때 사전 조사나 아니면 또 이해 만들고 나서의 기대 효과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좀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는 교수들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하는 시상식을 진행했다는데요. 이외에도 기업협업센터 성과 창출을 통한 산학연 글로컬 혁신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토론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어떻게 지식을 창출하고 보유에 응용하는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사회라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산출해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길러내길 기대해 봅니다. 9개 대학은 각각의 3개와 2개 정도씩의 ICC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은 대학 내에서 ICC 간의 공유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9개 대학 간의 ICC끼리의 이제 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보셨던 사례에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틴닝 가위 개발과 같은 그런 뷰티과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산업 디자인 ICC와 연계가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 나는 실용 가능한 그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사용 드론에 대한 어떤 디자인은 기계 설계나 전기 전자와 같이 연결되면 또 조금 더 더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ICC 간의 연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앱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견과 함께 즐겁게 산책하면서 추억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다양한 형태의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인데요.
이렇듯 반려동물이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페펜족이라고 합니다. 페펜족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는 존재가 아닌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페펜족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더 섬세하고 편리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려동물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푸드를 키우고 있는 서혜원 씨. 집 근처 공원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러 나왔다는데요. 네, 하루에 2번 이상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활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행복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서혜원 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반려견 산책 기반 커뮤니티 앱으로 반려견을 좋아하거나 키운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반려견에게 있어서 산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저희는 이용자들이 산책을 통한 보상으로 더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 또한 해결하고자 이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반려인들 간의 커뮤니티를 원활하게 하여 반려견을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려견 산책 기반 커뮤니티 앱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반려견과 즐겁게 산책하다가 원하는 위치에서 반려견이 산책하는 모습을 예쁘게 촬영한 후 앱 내 펜 모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산책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촬영한 사진을 앱에 등록하고 오늘 반려견과 함께한 산책이 어땠는지에 대해 작성한 후 저장하면 된다는데요. 반려견과의 추억도 남길 수 있고 보상으로 포인트 혜택을 받거나 유기동물 사료 기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이 앱에는 산책 기록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 얼마나 반려견을 산책시켰고 반려견이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등 좀 더 자세한 기록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반려견과 산책한 빈도가 다른 이용자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며 한 달간 산책을 많이 한 순으로 앱 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반려견에게 반려견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반려인들끼리 반려견의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려견 상품 쇼핑몰도 갖춰져 있어 원하는 반려견 상품이 있다면 산책 인증을 통해 모은 포인트로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고요. 산책 인증을 통해 포인트 혜택 외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료가 기부되는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책 인증도 되고 그다음에 적립이 포인트 형식으로 쌓이다 보니까 상품을 바꿀 수 있어서 좋고요. 하루하루 우리 행복이랑 같이 산책 인증을 통해서 추억을 쌓아가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저희 앱을 이용하여 산책을 하게 되면 산책하는 만큼 유기동물에게 기부가 되기 때문에 유기동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더 즐겁게 하여 추억도 남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서비스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산책은 필수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이제는 반려견 산책 기반 커뮤니티 앱을 통해 반려견과 즐겁게 산책하며 추억도 쌓고 반려견 친구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산책을 중심으로 시작된 서비스지만 산책 기능 외에도 고객들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시설을 추천해 준다든지 잠시 반려견을 믿을 수 있는 이웃이 돌봐준다든지 저희는 이런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앱이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항상 찾을 수 있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환영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고도의 집중력과 잠재된 전뇌 능력을 깨워주는 학습법을 개발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의 키워드가 1, 2, 3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을 보조하는 수단의 혁신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주도하는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로봇 등 영화 속 이야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속도에 맞춰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손보다 두뇌가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을 갖춘 미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아카데미. 잠자는 뇌를 깨우고 사람의 전뇌를 개발해 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법을 선보인 김용진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전뇌학습법을 개발하게 된 걸까요? 이 초고속 전뇌 학습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 뇌에는 지성이 좌뇌, 감성이 우뇌, 영성이 간뇌 있습니다. 이걸 전뇌라 그럽니다. 뉴런들이 약 1200억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천재들이라고 알려진 아인슈타인, 뉴턴, 에디슨 같은 분들은 약 30%를 썼다 그러고 우리 보통 사람은 7에서 15% 정도를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잠재된 뇌를 개발시키면 우리가 책 읽기 10배에서 100배 이상 빨리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 10시간 할 거를 1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서 우리가 전 세계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용진 대표가 40여 년 전 개발하고 보급해온 전뇌학습법은 국내는 물론 세계 218개국 어느 나라의 언어와 문자에도 적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교육 노하우를 담고 있다는데요. 전뇌학습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초고속 정독을 위한 과정으로 집중력을 길러준다는데요. 기억력과 사고력, 어휘력을 형성시켜 독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 영어 단어와 한자, 그리고 교과서 및 전공서적 암기법에 집중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실제 체득화하는 단계로 요점 정리와 이미지 기억법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한다는데요. 옛날에는 책을 좋아했는데 빨리 읽지 못해서 많이 못 읽었는데 요즘은 이거를 배우고 나선 많이 읽게 되었고 좋아하는 책들을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됐고 다른 애들보다 교과서나 다른 것을 읽는데 훨씬 빨라졌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기에서 책 읽으니까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알려준 공부 방법대로 하니까 숙제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풀 수 있어서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속독이란 책을 빨리 읽기 행동을 말하는데요. 책을 10배 이상 읽고 이해하고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용 기억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서 80점 이상 나왔을 때 인정을 하고 등급은 1분에 2100자에서 10만 자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100자가 급수로 10급이고 10만 자 이상은 10단이 됩니다. 예. 잠자는 뇌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전뇌학습법. 이 학습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뇌를 개발시켜 오는데 주력해왔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학원 운영은 국경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은 물론이고 어르신까지 배우고 계신데 어르신들은 기억력 증진 또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 학습을 배우고 계십니다. 전뇌학습법의 훈련 과정은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학습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는 공부 방법 관련 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공부 방법은 면허증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 초고속 전뇌학습법은 공부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켜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공부 방법 면허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걸 받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자기주도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전뇌학습법은 세계 대백과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장영실 과학문화상에서 금상을 받아 그 효과를 인증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습법을 개발한 김용진 대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 앞으로 제 계획은 저 꿈이자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 초고속 전내 학습법을 전 세계에 보급해서 노벨상 수상자 100명 빨리 나오게 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걸 전 세계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책 읽기와 공부 방법을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빨리요.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이제는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울 수 있는 학습법을 통해 집중력을 기르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백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근적외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인이라면 보통 80세의 기대 수명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만큼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약 10년 이상의 노년을 앓으며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이에 건강식품 섭취나 꾸준한 운동을 비롯해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 단연간의 노하우와 연구를 통해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근적외선 기반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에 설립한 회사로서 원적외선 매트를 시작으로 현재는 근적외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적외선을 실생활과 결합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양한 생활건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곳. 어떻게 해서 근적외선을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었을까요? 주변에 연세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뭐 관절이나 기타 성인병 등등. 근데 그 시기에 원적외선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었는데 이 원적외선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근적외선을 접하게 되었고, 근적외선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진짜로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빛이구나라는 알게 되었고, 근적외선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적외선이란 발열체의 온도가 1800에서 2200도씨인 상태에서 발생되는 태양의 복사열에 가장 가까운 적외선 파장이라는데요. 공기를 가열하지 않고 물체에만 열 파장으로 전달되는 인체에 무해한 단파장의 광선으로 체내 산화질소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근적외선 임상 테스트 결과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활성화, 뇌기능 향상 등 많은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근적외선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다양한 제품 중 근적외선 매트 같은 경우 높은 열 전도성으로 근적외선 방출을 극대화한 것은 물론 전자파 없이 우리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피로 해소와 성장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핀 소재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품인 근적외선 살균 등은 청결과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는 시대에 맞춰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 생활 시 공간 살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라는데요. 근적외선 3파장으로 실내 공간을 케어하는 살균 등은 자연광과 동일한 가시광 영역 파장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리고 화학융합시험연구소의 각종 유해균 살균력 테스트에서 세균 감수율 약 99.9% 이상의 결과를 얻은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 관련 제품들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모기나 하루살이 등 해충이 싫어하는 약 610나노미터의
오렌지빛의 파장을 이용한 기술로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기 퇴치 제품을 비롯해 근저 개선 기술을 방석에 적용한 차량용, 캠핑용, 반려동물용 방석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십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기살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살균에만 비중을 두고 인체에는 유해한 것이 대다수인 반면 저희 근적외선 살균 등은 인체에 무해한 근적외선 빛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건강까지 지킬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흡족해 하십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건강과 안전, 위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근적외선 빛 파장을 활용한 기술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선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회사의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그리고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자제품과 관련된 제품이다 보니 AS에 관련된 부분이 간혹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케어할 수 있도록 AS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싶고요. 회사 규모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앞으로 향후에 저희 회사에 들어올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복지시설을 강화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사람은 사랑니를 제외하고 평생 28개의 영구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질환이나 사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자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치주 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해 잘 먹는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는 한 번의 영구치가 나온 이후로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치아가 없다면 충분한 저작 활동을 하지 못해 소화장애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자연 치아를 대체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부러지거나 치주 질환으로 빠져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구강 내 인공 매식제, 인공 치아를 뜻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한 대부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치아를 상실하였더라도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합니다. 임플란트는 저장력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 제약이 적고 자연스러운 치아 외관으로 심미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데요. 다만 임플란트는 치과 진료 과목 중에서도 난도 높은 치료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임상 사진 및 방사선 사진으로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뼈와 잇몸 상태를 면밀히 검사한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임플란트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구강 상태 및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판단입니다. 치아를 상실한 위치, 뼈의 상태, 주변 치아와의 관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구강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구강 내 세균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전신 질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치주 관리와 병행돼 치료되어야 하며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우선 발치를 해야 할 경우 발치 시기 및 뼈 이식 여부를 체크한 후 임플란트 식립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식립을 하고 나서는 3에서 4개월 정도 뼈와의 결합 시간을 기다리고 뼈와 잘 융합된 이후에 머리를 올리는 보철 과정을 진행한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은 전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심어진 임플란트는 향후 보철 진행에도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추후 환자가 관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전문 의료진에 의해 바로 제거하고 치유를 기다린 후 다시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된 부분이 경미하다면 간단한 시술로도 보정할 수는 있습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재생이 어려운 만큼 올바른 관리가 필요한데요. 만약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은 후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김유경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임플란트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식립 시기에 따라서 치아를 뽑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치아를 뽑고 좀 기다렸다가 심는 통상의 임플란트와 뼈가 부족한 분들은 뼈 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심는 지연 식립이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 표면 처리에 따라서는 칼슘 도포, 플라즈마 코팅 등을 통한 다양한 골 융합 촉진 임플란트가 있고요. 임플란트 구조에 따라서 하나의 몸통으로 된 원바디 임플란트와 통상의 투바디 임플란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방식을 선호합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방식인 CT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식립 위치를 장비로 준비해서 시행하는 컴퓨터 내비게이션 가이드 수술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수술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임플란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는 훌륭한 치료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위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글을 잘 해주시고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동안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 과격한 운동을 피해 주셔야 하며 수술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도 3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고려한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개인 병원에서도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플란트는 모두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브랜드 자체가 시술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정확한 시술을 시행하시게 되면 되는데 그만큼 의료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는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의료진과 협력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 보철물의 파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진과 함께 구강 관리를 잘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건축물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지연시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유리로 구성된 문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요즘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고는 불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건축물에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은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와 대피 시간을 벌어주어 인명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방화문은 시야를 가려 답답함을 초래하고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화문에 방화유리를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한 공공건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단순 유리로 된 문이 아닌 방화유리로 된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다는데요. 이 방화유리 자동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야 확보 및 화염으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상시 방화유리 자동문을 통해 이동할 경우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용이하여 충돌이나 부딪힘의 위험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데요. 이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편인데요. 방화유리 자동문을 설치하니 개방감도 좋고 화재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 아주 좋습니다.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화유리 자동문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에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방화문이라 하면 철제로만 이루어진 철문이었지만 방화유리 등 신자재 기술 개발로 방화유리문, 방화목재문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새로운 고시를 내려 2014년 이후 철제가 아닌 자재로 만든 방화문도 비차열 1시간의 내화 성능을 갖추면 방화문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회사의 전신인 곳에서 방화유리 창호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년 여러 차례 내화 테스트를 시행하여 변화되는 국토부 고시에 맞는 방화유리로 구성된 방화문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중 2013년 방화유리 창호 전문 제작 공장 및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화유리 스윙도어부터 방화유리 자동문과 방화유리 창문, 내화유리 벽체를 매년 약 600개 이상 현장에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단연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갖춘 이곳은 전문 업체로서 한 발 더 빠르게 준비하여 2021년 8월에 대대적으로 개정된 방화문 관련 법령에 적합한 방화유리 자동문의 품질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운영 철학은 정직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매스컴에서 불타는 방화문이라는 주제로 방화문에 관한 관련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화 테스트 제품과 실제 현장에 납품된 제품이 성능이 상이하여 생기는 결과입니다. 당사에서는 방화유리로 구성된 방화문으로서 외관상 미적인 부분도 강조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방화 성능이 반드시 발현되는 제품이어야 하므로 제작상 모든 공정에서 품질 관리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끔 고객사에서 미관상 제품의 일부를 변형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경영 방침은 제품의 성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변형은 절대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품하는 방화유리문은 건축물의 방화구역에 설치해 불길이나 연기 확산을 정해진 시간 동안 차단하며 이를 통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내 식당이나 병원의 출입구에 방화유리문을 설치할 경우 개방감과 함께 내화 성능을 같이 충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자동문까지 개발하여 편의성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강화된 법령에 적합한 내화 성능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화유리 창호는 일반 철제 방화문 관련 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화 성능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화성, 차연성 및 각종 물리적인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8월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60분 내화 기준이 70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시간이 추가로 보일 수 있지만 이미 60분간 최대 온도로 가열돼 임계치에 도달한 제품이 천도시에서 추가적인 10분을 견딜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추가로 4건을 추론 중이며 이러한 기술력으로 스윙도어, 자동 슬라이딩도어 모두 내화 성능을 통과했습니다. 화재를 지연시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인 방화유리문. 앞으로도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화유리 창호를 선보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니트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니트를 입을 때마다 피부가 가렵다면 니트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피부 각질이나 섬유 찌꺼기를 먹고 사는데 니트는 자주 세탁하기 어렵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진먼지 진드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빨래가 가능한 옷은 60도 이상의 물로 세탁하고 물빨래가 어려운 옷은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면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